선생님은 이제 그 민들레 국수집의 이제 자세는 어른들에만 이제 머물지 않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이곳에 이제 민들레 꿈 공부방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에 열었고 선생님의 어여쁜 딸 모니카가 선생님이고 이제 그곳에 뭐 은영과 연주 유식이가 첫 공부방 가족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공부방 아이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죠. 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민들레 공부방? 민들레 꿈 공부방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들레 꿈 공부방이 있는데 그 공부방은 이제 정해진 아이들이 없습니다. 동네 아이들이면 누구든지 와서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2층에는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이 있어요. 그 어린이 밥집은 또 그 동네 아이들이면 누구든지 간식 먹고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3층은 조그마한 책방인데요. 민들레 책들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하면 먹는 것에 제일 관심을 가졌는데 먹는 것이 좀 충족이 되니까 책 보기 시작해.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는데 얼마나 빨리 보는가 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쭈룩 하고 다 읽었답니다.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살기가 힘들어서 집에 책이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 가난한 집애들은 집에 책도 없고 엄마 아빠가 책 읽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동화책 뚜룩 해서 다 읽었다. 10초도 안 걸리게끔 읽고 막 그래요. 그런데 동화 구연도 해주고 책 한 권 읽으면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했더니만 애들이 서서히 간식 먹는 것보다 책 보는 게 더 재미있어서 올라가는 그렇게 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하도 요즘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 간식 먹을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간식 먹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국수집에 민들레 꿈 공부방에 와서 간식 먹고 학원 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가난한 동네 이것은 참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참 달동네고 그런 동네에서 민들레 공부방 같은 데가 있다는 것이 이것도 지금 민들레 희망센터도 그 이제 옛날 건물이고 다 낡고 했지만은 정말 그 너무 따스한 온기가 느껴져요. 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 집이 너무나 편안하고 아주 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보면은 옛날 낡고 지금 페인트도 뭐 벽도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지만은 너무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민들레 공부방에 와가지고 그 집에는 없는 책도 마음껏 읽고 간식까지 챙겨주고 또 이제 그렇게 같이 책도 읽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이제 생남 선생님은 하느님의 나라는 720원, 즉 0.5유로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게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반유로와 같다. 0.5유로. 그 0.5유로와 같다. 왜 그런가? 월말에 0.5유로. 이게 뭔가 하면 수도원 살림살이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도원이 하늘나라의 그 예징, 그 표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본래 서로 남 챙겨주느라고 바빠서 다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서 그 없으면 없는 대로 줄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더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월말에 보면 이제 달랑달랑 500원, 1000원 요 정도 남는 이것과 똑같은 게 맞다. 그게 하늘나라다. 민들국수집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점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겨주느라고 바빠서 돈을 쓰다 보니까
반유로밖에 안 남은 아, 그런 상황, 처지, 예. 이게 하늘나라가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 예산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또 서민들을 위해 분배되지 않는다. 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신 겁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돈은 항상 부자들만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 부자들은 돈이 남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될지 해서 이쪽 투자하고 저쪽 예. 코인도 넣고 막 하는데 예. 정작 가난한 사람은 돈 구경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 민들레국수집에 오시는 손님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1,000원 써봤다. 아, 노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는데 6개월 동안 길에서 가다가 1,000원을 주어서 그 1,000원을 써본 게 이제 자기가 써본 6개월 동안에 돈 쓴 것. 아하. 그리고 또 우리 손님들이 길에 가다가 500원을 동전을 주우면 횡재했다고. 아하. 그 500원 갖고 뭐 하는데 그래 횡재했냐니까 이거면 커피 한 잔 뽑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수집 손님들에게 간혹 용돈을 좀 주거든요. 예. 그 전에는 민들레 희망센터에 와서 책을 한 권 읽고 간단하게 독후감 발표하면 독서 장려금으로 3,000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3,000원씩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게 돼서 이제 봉투에 5,000원씩 담아서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손님들이 5,000원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이런 횡재가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예. 그 지난번 그 20주년 감사미사 하면서는 손님들에게 5,000원 너무 적다. 10,000원씩 드리자. 아하. 10,000원을 하니까 입이 막 이래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가장 필요한 손님들한테는 돈이 정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희한하게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를 도움 주면서 무능력자로 취급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마음대로 쓸 것이다. 네. 그래서 바우처로 예. 카드로 내주면서 예. 그 돈 없는 사람을 윤리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돈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정말 쓰잘데기 없는 데 씁니다. 그 허수아비 그 책에 보면 그 회사의 그 회장 그 재산 상속하는 거 거들어주고는 수억 원을 보너스로 받아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 100만 원, 뭐 100만 원짜리 시계, 뭐 100만 원짜리 넥타이, 100만 원짜리 반지, 몇 천만 원짜리 차. 바보처럼 돈을 쓰거든요. 근데 돈이 정말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필요해서 쓰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한데 우리나라 예산에서 보면 예산은 가난한 사람에게 절대로 안 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하면서 부자들한테 돈이 다가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한 예로 예. 그 난임 부부들을 예. 그 아기 예. 낳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 비용이 꽤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 드는데 그 가난한 난임 부부한테 그 돈을 주면 정말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예. 그 시술 안 해도 애 낳을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그걸 다 병원에 줘서 그 돈 많은 병원에 가져가게 만들어버리고 그 아이 낳는 거 거두기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안 된다 생각이. 정책 위반자들 정도 되면은 자기 주변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거든요. 의사들이 있어서 끼리끼리 해 먹는 거죠. 그 우리 노숙하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막 술 먹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돈이 필요한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살 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흉내를 냈는데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 취직하고 싶은데 취직은 없고 그러면 좀 목돈이라도 좀 만들어서 김밥이라도 샌드위치라도 만들어서 팔고 하면 되는데 그 작은 조그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자가 너무 비싸거든요. 필리핀 가는 사람들은 은행 구경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급할 때 돈은 고리채밖에 쓸 네. 게 없는 그게 갚아도 이자만 받다.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 돈으로 10만 원만 빌려주면 살아나요. 10만 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엄마에게 간단하게 사업 계획서를 해주면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씩을 빌려주고 매주일마다 조금씩 이자 없이 갚게 하고 하면 놀랍도록 살아나고 하는데 처음에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절대 안 갚을 거다 그러고 하는데 아니면 이분들이 거의 다 갚았어요. 거의 90몇 프로 정도는 갚더라고요. 근데 안 갚는 집이 몇 집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을 해보면 정말 그 아이도 많은 집인데 쌀 한 톨이 없는 거야. 쌀 한 톨도 없는 집에 가서 돈 갚아라 주는 거 없으니까 우리 아이 데리고 가서 쌀 10kg 이렇게 사서 보내고 이렇게 몇 번 하면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빌려간 돈을 다 갚아내더라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통하면 그 돈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갚고 그렇습니다. 그 민들국수집에서도 손님들이 간혹 어려울 때 빌려드리고 하는데 그 어린 왕자와 여우처럼 좀 정이 들은 분들을 빌려가면 그건 언제든지 갚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난 아직 정이 안 들었을 때는 빌려가면 그냥 빙빙 날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건 아주 극소수고 거의 대다수의 우리 손님들은 1,000원, 10,000원 이렇게 빌려가면 갚아요. 갚는데 이제 저는 걱정이 돼서 혹시 못 갚아도 밥은 먹으러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 누구 오셨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선생님은 이곳에서 노숙인들만 이제 돌보시는 게 아니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찾아가시는데요. 주로 어디를 가시고 그곳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도소를 쫓아다녔거든요. 80몇 년도부터 처음에 그 서대문 구치소를 갔댔어요. 8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쯤 될 텐데 가서 그때 사형수를 처음 봤습니다. 세례식이 있던 때인데 사형수였는데 하얀 옷 입고 이제 세례성사 하는 그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은 전부 다 교도소 출신들이고 최고수 출신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순교 성인들의 영성을 따라가는 한국 순교 수사로서 교도소는 당연히 쫓아다녀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쫓아다니다가 본격적으로 95년부터는 이제 교도소 돌아다니고 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순교목자 수도회 출신이니까 순교자들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구한말에 이제 다들 이제 감옥살이에서 목에 참수 당하시고 그러니까 사형수인 거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다 순교목자 수도회에서 성인으로 모시는 분들이 다 사형수였는데 지금의 어떤 다시 이제 이 사형수들을 이제 모시는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갇혔었던 우리 순교 성인들이 감옥에 생활할 때도
지극정성으로 다른 잡범들을 돌봐주고 아, 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돌보고 나누고 아, 정말 재밌어서 죽을 정도로 재밌게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어떤 성녀는 순교하러 가는 것도 기쁘지만 불쌍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돌보는 이 일을 못한다는 게 좀 섭섭하긴 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참. 인간으로서는 쉽게 참 범접하기 어려운 참 경지입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사형수에서 무기로 이제 감형된 안드레이라는 수감자에 대해 써놓으신 것을 봤는데요. 그분이 돈 50만 원을 예. 야 어떻게 무기수가 50만 원 어디서 50만 원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보통 그 사형수들은 네. 그 각 종교 교단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아, 자기 교단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막 이렇게 해서 그 공을 많이 들이죠. 그리고 또 보통 사형수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제 집회도 하고 특별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대접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치금도 사는데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형수들이 보통 그 화장하는 것보다는 묻히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2번 죽는 것 같아서 싫다.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묻히고 싶은데 그 사형수라도 묻히려면 그 묘지값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누가 대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이제 묻혀달라고 묘지값이라도 장만해 놔야 되는데 해서 사형수들이 영치금을 이제 도와주고 하면 안 쓰고 모아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안드레아가 33살 가지고 빨간 명차를 타고 왔는데 잠깐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0만 원 좀 좋은 데 써달라고 내놓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있다가 보니까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되고. 근데 이렇게 사형수에서 무기로 감형되는 경우는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제가 그 뭐라고 하나 항상 웃는 사람을 봤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 2번 봤는데요. 한 번은 광주교도소에 있던 외국인 사형수였는데 감형이 돼서 무기가 됐어요. 무기가 되고 자기 본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친구도 밥 안 먹어도 웃음이 나서 이젠 살았다 하면서 싱글벙글하는 것 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순천교도소에 있는 최요한 이 친구도 사형수였는데 감형이 돼서 무기로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 제가 수도원 나오고 나서 이제 베로니카 여름 휴가 때 이제 여름 휴가를 그 지금까지 계속 여름 휴가를 같이 다녔거든요. 가장 서늘한 곳으로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녔어요. 왜 들어가요? 교도소로. 신혼여행은 거의 교도소로. 신혼여행도 교도소로 갔었고 그 여름 휴가 때마다 베로니카 여름 휴가 때마다 그때는 이제 전국에 이제 편지하고 하는 우리 장교수 형제들 만나러 다니는데 정말 좋은 게 그 더운 여름에 막 대구 같은 경우 40도도 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구 교도소 이렇게 썰렁한 교도소 찾아가고 하면 이게 뭐라고 하나요? 그 피서죠. 그래서 그 피서 여행을 할 때 공주교도소를 갔어요.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보통 면회를 안 하고 특별 면회를 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칸막이 있는 데서 간단하게 하는데 특별 면회는 악수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접견하는 것처럼 변호사 접견처럼 하게 됩니다. 그 접견을 하면서
그 안드레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무기수로 감형이 됐으니까 이거 내색을 못 하겠더라고. 좋아할 것 같으면 다른 사형수 형제들 보기 미안하고. 그래서 한 달 가까이를 그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있다가 어색하게 있다가 이제 무기수가 됐으니까 다른 교도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주교도소로 왔는데 공주교도소로 와서 무기수 생활을 하려는데 이게 천냥지차인 거예요. 무기수는 개밥의 도토리처럼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형수 좀 대접받다가 예, 사형수는 정말 특별 대접을 받다가 무기수는 우리나라에 지금 막 많으면 몇천 명 될 텐데 무기수만 해도 뭐 개밥의 도토리죠. 그러니까 그 내가 이렇게 대접 못 받는 존재인가 싶어 속상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나 해야 되겠다. 언젠가 한 20년 살면 나오니까 그때는 무기수라도 한 징역 한 20년쯤 살면 가석방 되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30년을 살아도 가석방을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30년 3개월 만에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 지금 막 40년 다 돼가서 나이 70이 됐는데도 이 무기수가 가석방 심사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드레이가 5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용처를 뭐라고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해서 그때 그 50만 원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청송교도소에 그제 재수자들 운동회 하는데 그게 이제 국수 사주라고 해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물어봤어요. 면회 가서 무기수가 된 다음에 면회 가서 어떻게 그 50만 원 내놓을 때 아깝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깝긴 할 것 같아요. 줄까 말까 좀 20만 원만 내놓을까 하다가 다 내놨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다 그러면서 있는데 우리가 그때 물어봤어요. 뭐 소원이 뭐니?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하니까 공부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로니카가 영치금으로 10만 원씩 매달 넣어주고 필요한 책들 있으면 챙겨서 보내고 해서 지금 국문학 학사, 독학사, 그다음에 경영학 독학사 2개 하고 얼마 전에는 그 남부교도소에 와서 컴퓨터 디자인까지 배우고 지금 공주교도소에 있고 이야, 대단하네요. 그 선생님 이제 새로 꾸는 꿈이 혹시 있으십니까? 뭘 좀 하고 싶으세요? 그 모니카가 제 딸인데 모니카가 아빠는 제발 이제 꿈 좀 그만 꾸라. 꿈만 꾸면 다 이루어지니까 안 되겠다는 거야. 처음에 민들국수집을 시작할 때 이게 될까 했거든요. 그 모니카가 그때 대학 다닐 텐데 제가 국수집이라고 차린 게 식탁 하나 놓고 국수 끓이면서 손님들 대접하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고 다 대접하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공부방 만들겠다고 하더니만 그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니까 공부방 만들려고 10,000원을 조금 더 예금하고 이걸로 이제 만들 거라고 했다가 딱 100일 만에 이제 전세 자금을 마련했어요. 공부방 너들 전세 자금 마련해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애들 책도 좀 읽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린이민들의 책들 조그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애들이 간식 사 먹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주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 밥집을 만들고 하니까 다 됐거든요. 다 되고 그리고 옷가게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민들레 옷가게 만들고 하니까 이제는 꿈꾸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꿈꾸는 게
이제 환대의 집, 그 노숙하는 사람들도 그 좀 휴가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한 2, 3일이라도 좀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좀 대접받고 잠도 자고 제대로 먹고 이렇게 하면 그 체험이 정말 사는데 큰 바꾸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체험을 해봐야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처음 노숙을 하게 될 때 어쩔 줄을 모르고 할 때 조금만 거들어주면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초기에 발견하지 않고 나중에 노숙을 10년, 막 20년 이렇게 하고 나면 도와주겠다는 소리가 독약이 돼버려요. 우리 손님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뭐 좀 도와주겠다고 하면 36개 주력랑을 나와버려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노숙하면서 도와주겠다는 사람 치고 안 괴롭힌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노숙하는 사람한테 뭘 얻어먹을 게 뭘 빼먹을 게 있다고 도와주겠다. 노숙하는 사람이 정말 돈덩어리거든요. 빼먹을 게 꽤 많습니다. 막 주민등록 같은 거 이런. 그렇죠. 그 대포 통장 몇 개 만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노숙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신용이 깨끗하잖아요. 그런 거 딱 해서 대출 받는 데 써먹을 수 있고 하니까 처음에 그 어려워서 노숙하는 처지에 빠져서 며칠 굶고 그리고 힘도 없이 역 대합실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처럼 나타나. 그래서 힘들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취직도 시켜주겠다고 하고 간을 다 빼놓죠. 그러면 이제 빼놓고 하면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이제 다 털어먹고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지몰증한 놈이 노숙을 한다는데 이 사람은 이미 껍데기가 된 거예요. 그 전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젊은 부부가 갓난 아기를 업고 국수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기도 있고 한데 하니까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잠깐 쉬고 거기서 이제 그 겨울에 노숙을 하는데 어디를 가도 도와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봐. 애도 있고 그런데 아무데도 도와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도와주는 데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가 있고 그 젊은 부부가 있어도 그 복지시설에 가서 이렇게 전산망에 이 사람 신원 뭐 이렇게 해보면 빌라가 2채인가 있고 명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죠. 시설 같은 데서. 그래서 왜 그래 됐냐 하니까 아이가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 원 주겠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줬더니만 500만 원도 안 주고 100만 원만 주고 그 다음에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명의로 빌라 2채 대출 받아갖고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도 참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도와주려고 했더니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안 되는 게 국세로 몇 천만 원이 미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바지 사장으로 홀딱 뒤집어 쓰고. 오늘도 이제 아까 한 손님한테 결혼은 해보셨어요 하니까 딱 한 번 해봤던 거예요. 딱 한 번 중국 교포하고 딱 했는데 돈 준다고 해서 호적하고 해서 했는데 100만 원 받았대. 100만 원 받고
그 결혼해서 여자가 오고 그 다음 날로 이혼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 등골까지 다 우려먹고 빼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버려버리는 게 노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동윤이 아빠, 동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대포통장 10개 만들어주면 50만 원 받고 그러다가 잡혀서 벌금 200만 원에 교도소 수감되고 막 이러는 그 비리 피자하고 막 그래. 악마가 그래서 따랐구나. 이렇게 그 노숙의 초보를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나쁜 놈들에게 잡혀 들어가기 전에 빨리 도와서 이제 살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좀 한 달이나 2달 줍는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이렇게 한 거 도와서 여인숙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게끔 거들어주는 그 뭐라고 하나 그 기초적인 그 기본 숙소 이런 것들 이런 환대의 집을 좀 필요하다. 그러네요. 참 환대의 집이 확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될 겁니다. 벌써 종잣돈이 1,000만 원은 마련됐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전 선생인데 나이가 64세 그 치매 어머니를 8년간 이제 집에서 모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여동생 구박으로 열흘 전에 이제 집을 나와 버렸어요. doktor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양반이 그 인터넷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인터넷 보다가 민들국수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밥 먹으러 왔는데 만 봐서 초짜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고 긴급지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속는 셈 치고 여인숙에 한 달간 있을 수 있겠냐 하니까 하겠대. 그래서 여인숙에 한 달간 있을 수 있게 여인숙은 선불을 내줘야 되거든요. 선불 주고 있으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구청에 긴급지원하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60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여인숙 빌렸던 값 25만 원 금방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노숙자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노숙자들 등골 빼먹는 그 수법이 그 사이비 종교 그들하고 똑같네요. 그냥 껍딱 하네. 완전히 나쁘게 버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사기치는 것도 나쁘지만 그런 분들을 다시는 세상을 살 희망을 아예 앗아가 버린 참 그런 범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국가에서도 수사당국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서영남 선생님 2014년 4월부터 필리핀에도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그곳에 민들레 국수집을 열게 되셨습니까? 그 민들국수집이 이제 10년쯤 되고 장기 독재를 하면 뭔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제 필리핀까지 이제 벌어지게 돼버리는 그 2010년도에 이제 민들국수집의 홀씨 하나라는 책을 이제 내고 그 인쇄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한겨레 출판사에 내셨잖아요. 인쇄를 받아서 베로니카하고 모니카하고 상의를 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인쇄 받은 걸 우리가 다 쓰지 말고 30%는 좀 나누자. 그래서 그 중에 10%는 이제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쓰자 하고는 그걸 전해주러 가기 위해서 이제 필리핀 여행을 했어요. 해외여행으로. 2010년도에 이제 필리핀을 가족 여행으로 처음 갔거든요. 모니카는 그때 신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이제 필리핀을 딱 도착해서
처음 간 곳이 나보타스. 예. 나보타스 빈민촌인데 그 톤도라는 쓰레기장 있는 그 근처거든요. 예. 그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고 사는가. 그래서 톤도를 나보타스를 보고 그 돈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을 갈까 하다가 한 군데 더 가기로 했어요. 그 빠야타스 쓰레기장. 거기에 까리타스 수녀님들이 아이들 돌보고 급식도 나누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갈 돈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아이들과 나눠 먹자 이렇게 하고 거기를 갔어요. 쓰레기장에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아이들 진짜 다 옷도 없어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옷을 모아서 수녀님께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하니 그 수녀님이 그 아이들 공부하는 걸 좀 거들어주고 싶은데 돈이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그 왠가 필리핀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인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교통비, 용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많이 도와줄 수 있다 해서 우선 100명의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필리핀에도 우리 민들 공부방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덜컹 청엄상을 받게 됐어요. 예. 목돈이 막 들어온 거예요. 목돈이 들어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데 그때 모니카가 자기가 필리핀을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시작이 돼서 이제 그 말라본에 있는 요셉 의원 찾아가서 최영식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최영식 신부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사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최영식 신부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그 신부님이 그 도움으로 칼로칸 교구 까리타스 담당 신부님 만나서 그 당신들이 장소를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민들국수집처럼 이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어요. 돼서 이제 그 장소를 마련하러 갔는데 세 군데를 보여주더라고요. 나보타스, 말라본, 그다음에 공동 그 칼로칸에는 공동묘지 이 세 군데를 보여주면서 세 군데 중에 하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한 봐도 세 군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거 없고 우리가 도착하니까 아직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배고픈 아이들 벌써 뽑아놨다는 거 명단까지 다 만들어 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세 군데를 다 하기로 했어. 다 하기로 하고 하는데 그 빈민촌에 모니카가 가기에는 너무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는 베로니카가 하고 모니카가 다 먹고 제가 가기로 했어요. 제가 가서 자리 잡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정했는데 10주년 감사미사 때 이제 돌아가신 주교님께서 감사미사 직접 오셔서는 그 평신도가 혼자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배고픈 아이들 오히려 안 좋다. 그러면서 교구에서도 거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주교님이 어느 신부를 이제 해서 같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미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신부가 그 조금 뭐라고 하나 반대했던 것 같아요. 주기는 말도 나처럼 하면서 막 다 뒤집어 놔버려가지고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교부와 함께 했던 게 이제 다 끝나고 다 중단하고 다 포기하고 그 민들 희망센터도 여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인현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도 그냥 다 교부로 돌려주고 여기 조그맣게 이제 월세 얻어서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필리핀도 이제
그 교과는 다 끝났고 이제 천막이라도 쳐서 혼자서라도 해야겠다고 가서 했는데 마침 그 세월호가 침몰되고 그때 이제 제가 필리핀 들어갔거든요. 필리핀 들어가서 준비하고 하는데 마침 저희가 들어가는 날 전날에 공동묘지 마을이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이주민들이 잔뜩 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카리타스 그 교구 신부님이 찾아와서 이제 다시 이 아이들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한국에서 공부했던 필리핀 수녀님을 통역으로 모셔다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인정교과 관계없이 우리가 민들레 국수집 개인으로 거기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민들레 국수집 건물 수리하고 해서 아이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한국말만 할 줄 아는데 필리핀에서 아이들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만났을 때 손주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애기들은 말을 못하니까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필리핀에서 아이들하고 만나는데 말이 안 통해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돌보고 재밌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엄마 거기서 그 필리핀에서는 참 특이한 체험을 많이 했던 게 필리핀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디도 거의 비슷한 게 아이들 골라서 몇십 명 몇 달 먹고 그 다음에 딴 아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먹을 때는 딱 이제 철망으로 맞고 딴 아이들은 모두 그 선택되지 않은 아이들은 철망 밖에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했던 데는 그 공동묘지 아니고 성당 안쪽이어서 외부 출입이 없었고 해서 아이들이 오면 이제 됐고 하니까 하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기다려도 다 들어와서 같이 먹게끔 하고. 처음에는 그 우리 아이들을 50명 뽑았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오는데 서너 살 먹은 동생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부모가 일하러 갔으니까 이제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유아원도 만들고 유아원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엄마들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아이들 밥도 안 먹고 하면 데리고 가고 하는데 엄마들이 배에서 꼬르륵 하면서도 애들 밥 먹게 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들도 먹게 하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있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엄마까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얼마 한 숟갈만 더 넣으면 된다고 해서 엄마까지 했는데 엄마들이 또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린 애들 데리고 오면 다 같이 다 먹게 하고 그다음에 집에 쌀 떨어지면 오게 하는데 한 가족이 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잘 눈여겨봤다가 살짝 가서 쌀 떨어진지 체크해보고 뭐 남모르게 쌀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가족 오는 일은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들 가족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여유가 돼서 뭐 동네 제일 어려운 분들 10가구만 더 초대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10가구를 초대했어요. 100명이 넘어요. 보통 한 가구에 아이가 7, 8명. 그 우리 아이들 중에 가장 그 자녀 수가 남매 수가 많은 애가 16명이에요. 한 가족 그 남매가 16남매. 7, 8명은 보통이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당시, 지금 그렇죠. 우리는 전국 평균 연령이 할아버지잖아요. 예. 50 몇 살인가 예. 뭐 이렇게 되는데, 필리핀은 1억 1000명 정도 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23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지는 해고 거기는 떠오르는 해고